안녕하세요. 찰떡갑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소멸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멸은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지방 소멸에서 시작되던 게 이제는 인구 소멸로 가고 있죠. 자, 그게 어디서 양상이 달라졌냐면 지방 면 단위, 군 단위, 지방의 소도시 단위에서는 지방 소멸이었는데 그게 광역시 단위로 가면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그게 인구 소멸로 이 스케일이 커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이건 소멸이 아니라 붕괴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공공기관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좀 정리해서 한번 그 연구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원이 무슨 단어를 썼냐면 생활사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생활사막. 생활사막이 증가한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데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데죠. 근데 그런 살 수가 없는 생활 사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생활 사막이라는 곳은 인프라 시설의 이용이 취약한 생활 취약 지역을 말한다. 생활 사막이 증가하면 주민에게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자, 어떤 곳이 생활 사막이냐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료시설, 대중교통, 세탁소, 약국 등 생활 인프라 취약 지역이 이 생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 이제 완전히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죠. 그 기준이 3,000명이잖아요. 그 3,000명 이하로 가면 생활 사막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활 사막이 된다. 자, 이 연구원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면의 인구가 3,000 이하로 줄어들면 지역 내 보건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여러분, 보건 의료를 하려면 의사가 파견돼야 되잖아요. 의사 파견하는데 6억이라 하잖아요. 6억. 그죠? 6억. 연 6억. 그런데도 안 온대잖아요. 자,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식당, 제과점, 세탁소, 이발소, 미용실 등이 폐업하기 시작한다. 자, 인구가 2,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이제 거기는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자연.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저트.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생활이 편리하고 생활 서비스 공급이 원활한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유출을 촉진하며 결국에는 그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미 되고 있어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의 큰 문제는 뭐냐면 지역의 기반이 특정 사업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산 영도구 같은 데는 중공업이죠. 이 중공업이 이 영도에서 쇠퇴하면서 영도도 소멸지구로 지금 가고 있죠. 소멸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됐고 소멸 지수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업이 침체하면서 한진중공업 망했죠. 영도 조선소는 물론 인근 대선 조선도 모두 매각된 상태다. 이제 망한 거죠. 망해서 나간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협력업체도 나가겠죠. 그죠? 선박수리업체와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 상당수는 인근 제조업체나 수도권 반도체 공장 건설까지 이동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블루칼라들도 이 수도권으로 다 옮겨갔다라는 거야. 그죠? 반도체 공장을 지러 가니까. 그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울산도 마찬가지죠. 울산 동구의 조선업 종사자가 2021년 기준에 46%. 근데 최근에 불황으로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특정 산업에 대한 쏠림은 호황기에 문제가 없지만 조선업 불황과 함께 지역에 직격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번 사양산업이 되면 돌아설 수 없잖아요. 자,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어디서 일어났어요?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났죠. 디트로이트.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방들은
다 이렇게 특정 산업에 쏠려 있고 굉장한 지금 뭐랄까 쇠퇴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화학 공장이잖아요. 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 자, 우리나라 대부분이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지방에 여수, 그죠? 뭐 서산, 뭐 울산, 그죠?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여수 지금 석유화학도 중국과 중동에 치여가지고 적자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이 장치 산업이라 고용 인력이 이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보고 다 기계와 자동화 설비가 돌아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문제는 사업도 쇠퇴로 돌아가고 있다. 쇠퇴기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울산 동구는 고용 위기 지역이 되었고 일자리는 올해 2만 5천 개까지 줄었다. 2016년 6만 개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2018년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이다. 자, 인구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울산 동구도 소멸지구예요. 그죠? 자, 일단은 큰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지역 소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문제점을 보니까 전체 시군구 중 80%, 183곳이 이미 이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고, 자, 이것은 2000년 이전에 한 57곳에서 이렇게 확대됐다라는 거야. 확대됐다. 57곳. 24년 동안에 57곳에서 183곳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시군구 중 80%가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거야. 학교 출산율이 5.0에서 2.0으로 줄어드는 기간에 일본은 31년 걸린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19년 걸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TV를 보니까 그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출산할 시간이 없어요. 출산할 시간이 없어. 그런데다가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려가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잖아.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없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데드크로스 현상이 났다. 자, 두 번째로 인구 정점 대비 인구 규모가 절반 이상 감소한 지자체가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충격적인 얘기죠. 옛날에는 면 단위, 군 단위, 자, 이런 데서 인구가 절반 이상 감소했어. 이런 데는 이미 절반 이상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소도시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다. 자, 이제 예를 들면 태백시의 경우 1987년 12만 명 정도, 여기가 정점이었어요. 2024년 현재 이건 절반이 아니네. 3분의 2 이상 날아갔어요. 38,700명. 그러니까 이런 좀 외진 지역에 있는 시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인구가 3분의 2 이상 날아갔다. 자, 현재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자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그죠? 자립 기반을 흔들고 있죠. 이건 뭐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심각한 거죠. 자, 셋째, 인구 감소의 지역 편제와 양극화가 심각하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속 가능성. 이 지역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지역 내 빈집이 생기고 폐교가 발생하면서 정주기관이 무너지고, 자, 2000년 기준으로 보니까 빈집이 51만 3천호 정도였으네. 전국의 4.7%, 2020년 151만 호로 늘어났어요. 전국의 주택의 8.2%, 그러니까 4.7%에서 8.2% 늘어난 거예요. 빈집의 3분의 1은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원주택이 맛이 가는 거죠. 그죠? 전원주택이 나중에 팔 수도 없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농어촌 주택 대비 빈집 비율은 12.7%로 도시의 2배 현상이다. 자, 이 빈집은 깨진 유리창 역할을 한다는 거야. 브로큰 윈도우.
오래 방치되어 붕괴나 화재 위험이 크고 경관을 저해하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지역의 안심 기반을 저해한다. 자, 이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빈집에 세금을 물려야 된다. 라는 얘기도 나오잖아. 이 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폐교는 그래도 활용 방안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국가 소속이니까. 그런데 빈집은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철거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남원이나 상주 같은 데도 도심에 이렇게 빈집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죠? 이제 옛날 국도의 어머니 아버님이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땅값은 시원치 않고 뭐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도심에 자꾸 천공 현상이 생긴다는 거야. 천공 현상. 그 빈집에 주택이 없어지고 천공 현상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빈집이 많아지는 것을 건축사들이 천공 현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 뭐,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국가에서 사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게 도시재생이겠죠. 그죠? 자, 세 번째로, 인프라가 붕괴된다. 당연한 얘기죠. 지방 소멸은 주민의 생활 불편과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그죠? 일단은 병원 인프라가 안 되겠죠. 치료가 가능함에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지표인 치료 가능 사망률이요. 경북 영양군이 여기가 이제 완전히 소멸하는 도시죠. 강남구에 비해서 3.6배 높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면 강남구에 비해 3.6배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치료도 못 받고. 자,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자살률도 높네요. 충남 예산군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비해서 4.4배 높다. 자, 그러니까 고향에 살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식도 안 찾아와. 그죠? 주변에 사람도 없어. 다 우울증 걸리겠죠? 자살률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살률도. 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사람도 없고, 그죠? 기업도 없고, 지방 재정이 취약하겠죠? 그죠? 당연히 인프라에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이용 수요가 낮은 인프라 건설과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 증대로 지방 재정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요. 이 수명이 다 된 다리, 뭐 그런 거 이제 보수가 안 돼. 일본은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이용도 하는데, 거기다가, 다리를 다시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취약한 재정에, 낮은 인프라 건설, 그리고 유지보수도 안 되는 인프라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하겠죠. 막 요즘 소멸 지역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딱 그건 다 이제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걸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그죠? 헛돈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획일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개성, 즉 지역성, 지역다움의 상실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요즘? 전부 다 지방마다 뭐 케이블 산업, 케이블카 산업, 무슨 관광 산업, 관광단지 조성 다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다 획일적인 산업이라는 거야. 지역적인 특색 없이. 그리고 무슨 뭐 정원 산업, 그죠? 뭐 전국의 정원 산업이 다 공원이 만들어지면 뭐 누가 그걸 다 보러 다니겠어요. 그죠? 이런 획일적인 산업이 지역의 지역성을 상실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문제는 지역의 지역다움의 상실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예를 들어 영광하면 법성포인가요? 뭐 그런 특색이 있잖아요. 고창하면 고인돌 공원 뭐 그런 특색이 다 있는데 모두가 획일적인 어떤 그 지역 산업을 하다 보면
그 지역이 다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뭐 특이함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해외 관광으로 눈을 돌리겠죠. 그러다 보면 지역 소멸이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공시설 운영 공개 대상 시설의 경우 2020년 기준 863개의 운영 비율이 이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9,936억 적자가 났다. 지역 내 소규모 인프라 유지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지방 재정 적자가 더 훨씬 커진다. 앞으로 지방 재정 적자는 더 커지고, 그죠? 수입은 안 늘고 고령화돼서 세금은 안 들어오고 지방 재정에 투입할 돈이 이제는 없어요. 그죠? 없다니까. 나중엔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엔 다 포기내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투입을 하는 거예요. 표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그때는 이제 손을 놓는 거야. 예, 정부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서울 수도권을 분산시키고 뭐 어쩌고 그렇게 본질적인 걸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내가 보니까 그냥 지역 그냥 시군 구 그죠? 그런 지역들은 그냥 노인들 죽으면 저기는 그냥 끝난다라고 포기를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분들 살아있을 동안 투입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광역시가 문제죠. 그죠? 어제 봤듯이 광역시가 앞으로 20년 후에는 320만에서 부산의 경우 320만에서 250만으로 줄어드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부산도 포기할 거예요? 대구도 포기할 거예요? 그죠? 울산도 포기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릴 건 살려야 되는데, 그죠? 지금은 전반적으로 일극 체제로 간다는 게 문제죠. 그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지금 이런 방송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자살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건. 자살로 가고 있는 거야. 서울만 가지고, 수도권만 가지고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 지금 과거의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의 인물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죠? 전국 각각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 그 밀집된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그 인재들이 나오겠냐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결혼 문제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기할 건 포기하지만 이게 지방의 광역시, 그죠? 광역시를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메가시티 아니에요. 근데 메가시티에 대해서 뭐가 진전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냥 지금은 다 소멸로 가고 있잖아. 여러분 뭐 내일 이야기겠지만 지금 전주도 그나마 전주는 잘 버텼는데 전북 전주도 소멸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죠?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공론화를 아무리 해도 신문들이 아무리 또 이야기해도 먹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에휴 나 죽으면 끝인데 뭐 내 자제들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그렇게 돼버렸다. 심각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연구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나마 지금 출산율이 유지되는 것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요. 왜냐면 지방에서는 뭐 교육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택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뭐 너 먹고 살 거는 있다. 그죠? 예, 뭐 지방에서 태어나서 지방에서 살면 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이 소멸된다라는 것은 이 인구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야. 인구 때문에 무너진다. 이걸 걱정하더라고.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를 하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계 출산율을 보이며 재생산 및 인구 댐 역할을 했다. 지방이라는 데가. 지방이라는 데가 광역시까지 포함해서죠. 광역시 뭐 포함 이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 인구 때문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의 소멸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대도시나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 그죠? 서울은 0.59야, 0.59. 그죠? 0.59. 거기는 회생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지방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치열한 경쟁사에서 재생산보다 생존 본능이 강화된 결과다. 라고 인구학 이론과도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이 수도권의 낮은 출산율은. 그동안 인구댐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 소멸위기는 국가 소멸위기로 직결한다. 이 연구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인구댐이 무너지면 국가가 망한다. 그죠? 국가가 망한다. 그래서 지방 소멸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 국가가 소멸하는 게 뭐예요? 그죠? 지금 나오잖아요. 바로 군대를 갈 아이들이 없대잖아. 그죠? 군대를 갈 아이들이 없다. 자,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참 걱정이에요. 걱정. 왜 내가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걱정해야 될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자,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